자, 제가 얼마 전에 이 방송 해드렸어요. 지난주죠. 이재명이 재계 총수들을 만나서 경제의 핵심은 바로 기업이다 라는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언론들이 제대로 조명하지 않은 발언이 있다고요. 그게 뭐라는 겁니까? 이거라고요. 재계 총수들을 향해서 특혜 착취로 성장이 불가능하다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두말할 것 없이 이재명이 노조 편 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좌파 노조들이, 그것도 강성 노조들이 재벌 총수들을 바라보는 시선, 기업을 바라보는 시선을 이재명이 면전 앞에서 한 거예요. 자, 문제가 된다 말씀드렸죠. 왜냐, 지금 이런 말을 할 때가 아니라고요. 말씀을 드렸지만 기업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현대제철 포항 2공장이 전면 휴업에 들어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뭐 하고 있습니까? 실제 그와 관련돼서 국내 몸집은 줄이고 미국에 투자를 하고 있다고요. 이게 지금 국내 기업들의 현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민주당이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 포항남 울산 지역이 현대제철 2공장 전면후업 철회 촉구하겠대요. 한다는 말이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외면한대요. 포항시와 국회는 적극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들이 하루 한순간에 노동자와 지역 경제를 외면한 겁니까? 뭔가 있죠. 기업들은 어떤 곳입니까? 돈을 버는 곳입니다. 기업들은 단순해요.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거기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남아있고 거기서 기업 활동을 영위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그게 안 되니까 떠나는 거죠. 그게 안 되니까 문을 닫는 거죠. 자, 말씀드렸죠. 현대제철이 미국에다가 수조원 투지 제철소 짓는다고요. 그동안 뭐 한답니까? 국내 포항 2공장은 전면 후입 돌입했다고요. 중요한 건 전면 후입을 돌입한 기분은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반년 전에도 했어요. 포항 2공장 반년 만에 다시 전면 후입에 돌입한 겁니다. 왜냐? 첫 번째, 자, 관세 문제가 있겠죠. 근데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이런 관세로 인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노조는 돈 더 줘, 뭐 해줘 말만 하면서 파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어떻게 됐죠? 현대제철 2분기가 적자가 연속이 났어요. 이런데 기업이 영위할 수 있겠냐고요. 이런데 기업이 공장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돌리면 돌릴수록 적자인데 기업이 파산이 되는데 문을 닫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더 나아가 그렇다고 현대제철이 노력을 안 했냐? 노력도 했습니다. 이미 올해 3월 달에 비상경영 선언을 했어요. 임원임금 20% 깎겠다. 전 직원 희망퇴진 검토하겠다. 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한 달 뒤 노조가 또다시 들고 나온 겁니다. 파업하겠다고. 자, 이런데 회사가 휴업을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돌리면 돌릴수록 마이너스인데.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민주당 좌파들은 이 현대제철 문제와 관련돼서 현대제철 기업만의 문제로 생각을 하는데 절대 아니다. 모든 문제는 복합적이고 그 문제의 복합성이 있어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강성 노조들의 문제가 동반될 때 이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요. 기업이라고 다 잘하는 거 아닙니다. 노조라고 다 못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잘한 건 똑같이 잘했다 말하고 못한 건 똑같이 못했다 말하는 겁니다. 기업들이 못하면 못한다고 쓴소리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조가 노조 일을 못하면 똑같이 쓴소리 내는 거예요. 어떻죠? 민주당은요. 완벽하게 노조 편만 들어주잖아요. 노조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도 그로 인해 기업들이 문을 닫아도 그로 인해 기업들이 우리나라를 떠나도 그냥 무조건 노조 편 들어주는 겁니다. 왜? 그게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니까. 거기서만 표가 나오니까.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뭐까지 하고 있습니까? 이런 것까지 한다잖아요. 지난주에 민주당의 원내대표단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김병기가 뽑혔다라는 겁니다. 한다는 말이 상법 개정이 1순위라는 식으로 상법 개정. 자, 이거 뭐냐? 기업들이 가장 싫어해 지금요. 왜냐? 주가 떨어 소송당할 판이라는 겁니다. 자, 뭐겠습니까? 안 그래도 리스크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관세 리스크, 노조 리스크, 정말 많은 리스크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과정 속에 이제는요, 사법적인 리스크를 더 꺼놨습니다. 기업 하겠냐고요. 나라도 가겠다, 나라도.
이래놓고 어떻게 민생을 얘기하고, 이래놓고 어떻게 경제를 얘기하고, 이렇게 어떻게 코스피 5천을 얘기를 합니까, 형제 여러분들?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 나라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은 채 얼마나 더 심각화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이게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치명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잘 보세요. 현대제철입니다. 대기업이에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기업은 어떻게 굴러가죠? 대기업 혼자서 모든 걸 다 만들어낼 수 없어요. 대기업은요, 중소기업에 하청을 주고 그 중소기업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우린 그렇게 경제가 굴러갑니다. 바꿔 말하면 현대제철이 휴업을 하게 되면요, 거기 하청받았던 중소기업은 멈춥니다. 왜냐? 현대제철이 멈췄는데. 현대제철 떠나면요, 이 중소기업들 패망합니다. 왜냐? 떠났는데. 바꿔 말하면 단순히 이게 현대제철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반적인 경제의 문제고, 그로 인해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게 되고, 일자리 줄어들면 뭐가 됩니까? 세수한 거 쳐요. 돈이 한 거 칩니다. 국민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지 국가가 거기에 세금을 매겨 세수가 거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세수를 통해 우리 국가가 흘러가는 것 아니겠어요? 이 악순환이 흘러간다고 계속요. 근데 이걸 안 고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속 노조 편 들어주고 노조가 원하는 법안만 통과시키면요, 기업들이 여기 있겠냐고요? 안 있지. 이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니, 한 가지라도 해결을 해줘야지. 관세를 해결해 주던가, 노조를 해결해 주던가, 아니면 뭡니까? 민주당과 관련된 법안을 해결해 주던가. 이건 뭐 하나도 해결을 안 해줘. 네? 그래놓고 어떻습니까? 니들 있어? 똑바로 해. 지켜볼 거야. 라고 말하면 기업들이 네 하겠습니까? 네 하더라도 도망가죠.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뉴스까지 나옵니다. 강남이와 한강벨트도 문재인 정권 집값을 추월했다, 친구 여러분들. 아시죠? 문재인 정권 때 최고치 찍었던 거. 근데 지금요, 이재명 정권 초기에 이미 그걸 추월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냐? 한 군데도 아니에요. 서울, 경기 주요 대단지 10곳 중에 9가가 역대 최고가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자, 잘 보세요. 이것도 우리가 잘 봐야 되는 게, 친구 여러분들, 지금 우리 경제가 호황입니까? 불황입니까? 불황이에요. 누가 뭐라 그래도 저성장 속이고, 누가 뭐라 그래도 성장세가 안 올라가고 있고 굉장히 불황입니다. 기업들이 떠나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문을 닫고 있잖아요. 그럼 여쭤보는 겁니다. 뭔가 이상하죠? 우리나라는 불황입니다. 맞고 말해서 돈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 부동산 값은 계속 올라가. 이게 뭐죠? 바로 버블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버블. 어디에 지금 돈이 다 들어가는 겁니까? 부동산에만 돈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 여기가 투자처라 생각을 하니까.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기대감입니다. 내가 2배 주고 사면은 어떤 사람이 3배로 사겠지. 내가 3배 주고 사면 어떤 사람이 4배 주고 사겠지. 이런 생각 속에 지금 어떻습니까? 이 어려운 경제 와중 속에서도 부동산이 최고를 찍고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어디랑 유사하냐면요, 일본이랑 똑같아요. 자,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일본 버블 붕괴 직전과 닮았다. 이거 어디 보고서냐면요, 한국은행 보고서입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 한국은행이 이걸 언제 낸 줄 아십니까? 이거요, 이재명 당선 직후 바로 냈습니다. 이 보고서를. 자, 그러면 이 보고서에 대다수의 글은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채무예요. 채무. 우리나라가 빚이 너무 많다. 그게 지금 일본 버블 경제랑 너무 닮았다. 그 빚을 관리하지 않으면 우리 굉장히 큰 위기에 도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 부동산을 삶에 있어서 어떤 사람이 다 현금 주고 삽니까? 다 대출이죠. 이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고, 이거 바로 잡히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겁니까? 이재명은요, 계속 추경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뭐 하고 있습니까? 최소 30조 이상이라 말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거 안 된다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안 된다고. 왜겠어요? 나라에 돈이 없어요. 나라에. 아니, 나라 곳간에 돈이 있어야지 풀던 풀 거 아닙니까? 근데 나라에 곳간에 돈이 없습니다. 자, 이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최소 30조 이상이라 말했던 민주당 좌파들이 이제는
그와 관련해서 규모를 줄였습니다. 20조라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떻습니까? 지금요. 보편 지급이 아니라 선별 지급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이 말이 바뀌었죠. 나라가 빚 많으면 안 된다는 무식한 얘기다. 정부 돈 써야 된다. 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은요. 완벽하게 바뀐 겁니다. 규모도 줄였고 보편에서 선별로 바뀐 거예요. 여쭤보는 겁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가 이런 일을 벌였을 때마다 민주당 뭐 했습니까? 비판했잖아요. 어떤 식으로? 이재명 이런 말 하듯이. 근데 어쩌죠? 현실을 만나고 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현실을 만나고 나니까. 국내, 국외계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와 관련된 문제를 삼고 있고 그거 제대로 못 막으면 우리나라 큰일 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실제 국가는 돈이 없는데 뭐 가지고 돈을 푸냐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리나라는 이재명이 과거 주장했던 것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요. 비기축통화국이에요. 즉 기축통화국이 돈 찍어내듯이 돈 풀듯이 우리 찍어내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것들이 흘러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재명 정권 초기입니다. 첫 번째, 인선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두 번째, 정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관세 협상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네 번째, 부동산 경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다섯 번째, 경제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뭐 기업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에너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뭐 없어요. 문제는 뭡니까? 해결해야지. 누가? 이재명이. 그리고 그런 이재명을 뽑아준 사람들이 해결하라고 말을 해야죠. 왜냐? 안 그러면 고통받는 건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요.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해봤다고요. 더 중요한 건 문재인 정권 때는 그나마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이 재정을 건전하게 만들어놔서 뿌릴 돈이라도 있었죠. 버텨낼 시간이라도 있었죠. 지금 어떻습니까? 그게 안 돼요. 왜냐? 문재인이 5년 동안 다 해먹었기 때문에. 그걸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잡으려 노력했지만 민주당 좌파들 이재명을 위해서 태클 걸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문재인 정권에 도래했던 위기가 더 빨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속도는 빠르다. 브레이크는 없다. 충돌은 클 것이다. 그러면 그 피해는 훨씬 크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피해라는 게 이재명 혼자 있는 것도 아니고 민주당 좌파 진영만 있는 것도 아니고 온 국민이 함께 있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 목소리 내야 되는 이유. 저는 지금 말씀드려요. 이재명이 잘못되라. 이재명이 망해라. 라는 걸 넘어서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우리가 문재인 정권 때 문제를 삼았던 게 뭘까요? 문재인 인간이란 사람의 문제를 삼은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생각 속에 어떤 사람들을 인선했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이 나라에 어떤 문제가 벌어지고 우리 미래가 어떻게 망가지는지를 우리가 바라봤던 거예요. 우린 좌파들이랑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지켜볼 겁니다. 왜냐?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목소리 있는 겁니다. 왜냐?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계속 저는요 정리해서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오늘 보여드렸던 이런 보도들 실상 메이저 언론의 방송이 아예 안 돼요. 뉴스를 보는 분도 계시고 보지 않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메이저 언론 방송이 안 됩니다. 메이저 언론에 현대제철 얘기합니까, 청취자 여러분들? 메이저 언론에서 실제 우리 유가와 관련된 문제 제대로 얘기합니까? 얘기 안 하잖아요. 왜냐? 무서우니까 그렇겠죠. 근데 저는요 이재명이 무서운 것보다 이 나라 미래가 더 무섭습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재명이 무섭진 않아요. 저는 위험하다 생각합니다. 왜냐? 정말 이 나라 미래가 무섭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런 사안들을 그냥 알고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다른 분들한테 설득할 수 있는 시간과 근거를 드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저도 오늘자 조중동
기사 하나 가지고 영상 만들 수 있고 방송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 형제 여러분들. 그것만큼. 네? 제가 바보라서 과거 기사 찾고 없는 기사 찾고 없는 도표 만들어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까? 저도 바보가 아니에요. 네, 중요한 건 뭘까요? 오늘자 조중동 기사 하나를 가지고 조회수 구독자 올리는 것보다 지금 정말 우리나라에 뭐가 문제고 뭘 해야 되는데 이걸 안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여드리고 그와 관련 근거들을 과거부터 현재까지 싹 다 모여서 보여드리는 게 제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가 아니에요. 제발 우리 그런 건 그만합시다.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잘하면 되는 겁니다. 내가. 이걸 공감한다라면, 이와 관련돼서 위기의식을 느낀다면, 보고 끝내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고 설득하고 그분과 함께 목소리 내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제가 한 번 더 정말 지겹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 저는요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린 그걸요 여러 차례 해왔고 우리는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왜냐? 우리가 사는 나라잖아요. 못 떠나잖아요.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이라도 시청자 여러분들 함께 목소리 내주시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